해시태그 가난한 소시오패스 여자가 돈 많은 회장을 만났을 때 서진아는 창문 밖으로 보이는 고급 아파트들을 바라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26살인 그녀의 얼굴에는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아름다운 외모 뒤에 숨겨진 것은 계산적이고 냉혹한 마음뿐이었다. 원룸 월세조차 밀려있는 현실이지만 진아는 전혀 절망하지 않았다. 절망이라는 감정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그녀에게 가난은 단지 해결해야 할 문제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문제를 해결할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태진그룹 강태진 회장 60대 초반의 그는 한국에서 손꼽히는 재벌이었다. 부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고 있으며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라는 정보까지 진아는 이미 파악해 두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접촉할 기회뿐이었다. 진아는 강태진이 매주 토요일 아침 한강공원에서 조깅을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녀는 일주일 동안 그 시간에 맞춰 같은 코스에서 운동했다.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세련된 운동복을 입고 자연스럽게 그의 시선을 끌었다. 첫 번째 만남은 진아가 조깅 중에 발목을 삐는 연출로 시작되었다. 강태진이 도움을 주려고 다가왔을 때 진아는 완벽한 타이밍에 고마워하는 표정을 지었다.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는 표정이었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이 계산된 연기였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친절을 베풀어 주시다니. 진아의 목소리에는 절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강태진은 이런 순수해 보이는 젊은 여성에게 즉시 호감을 느꼈다. 그는 오랫동안 진정한 인간관계에 목말라 있었고 진아의 연기는 그의 마음을 정확히 겨냥했다. 그날부터 진아는 체계적으로 강태진에게 접근했다. 매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만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우연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때로는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때로는 혼자 쓸쓸해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진아는 강태진의 심리를 완벽하게 읽어내고 있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진정성 있는 관계였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의 재산과 지위를 보고 접근하는 상황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사람을 찾고 있었다. 진아는 바로 그런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다. 한 달 후 강태진이 먼저 커피를 제안했다. 진아는 놀란 듯 하면서도 기쁜 표정을 지었다. 마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인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녀가 한 달 동안 유도해온 결과였다. 커피숍에서 진아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물론 대부분이 거짓이었다. 가난하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순수한 젊은 여성의 이미지를 완벽하게 연출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살고 있으며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다. 강태진은 진아의 이야기에 깊이 감동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밝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그녀의 모습이 대단해 보였다. 그는 자신의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다고 생각했다. 진아는 강태진의 관심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성급함은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그녀는 점진적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다. 가끔 연락이 안 되게 하거나 만나자는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기도 했다. 이런 밀당은 강태진의 마음을 더욱 자극했다.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에 대한 갈망은 인간의 본능이었다. 진아는 이런 심리를 정확히 이용했다. 자신을 너무 쉽게 내주지 않으면서도 완전히 멀어지지는 않는 절묘한 거리를 유지했다. 2달이 지나자 강태진은 진아에게 완전히 빠져 있었다. 그는 진아와 함께 있을 때만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사업의 스트레스와 외로움이 모두 사라지는 것 같았다. 진아는 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진아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라고 판단했다. 그녀는 강태진에게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심스럽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직접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았다. 대신 걱정이 많다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월세가 밀려서 걱정이에요. 하지만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죠. 진아의 이런 말에 강태진은 즉시 반응했다. 그는 진아가 자존심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도움을 제안했다. 진아는 처음에는 거절하는 듯 했지만 결국 감사하게 받아들였다. 이때부터 진아는 강태진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용돈을 받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지만 점차 늘어났다. 진아는 받은 돈으로 자신의 외모를 더욱 가꾸고 강태진이 좋아할 만한 모습을 연출했다. 강태진은 진아가 자신의 도움으로 더 밝아지는 것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그는 진아를 보호해주는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진아의 감사 인사와 밝은 미소는 그의 마음을 더욱 사로잡았다. 하지만 진아의 진짜 계획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녀는 강태진과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결혼까지 이르게 할 계획이었다. 그렇게 되면 그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차지할 수 있을 것이었다. 진아는 강태진의 아픈 과거를 파악했다. 그는 젊은 시절 사랑했던 여인을 잃고 큰 상처를 받았다. 그 여인과 진아 사이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진아는 이를 교묘하게 이용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진아는 강태진의 첫사랑이 좋아했던 향수를 뿌리고 나타났다. 그리고 그 여인이 즐겨 했던 말투나 행동을 은근히 따라했다. 강태진은 무의식적으로 과거의 그리움을 진아에게 투영하기 시작했다. 진아 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 같아요. 강태진의 이런 말을 들으며 진아는 내심 만족했다. 그녀의 전략이 정확히 들어맞고 있었다. 하지만 겉으로는 순수하게 기뻐하는 표정을 지었다. 6개월이 지나자 강태진은 진아에게 프로포즈를 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며 결혼해달라고 청했다. 진아는 깜짝 놀란 듯 하다가 눈물을 흘리며 좋다고 대답했다. 물론 그 눈물도 연기였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진아는 더욱 완벽한 연기를 펼쳤다. 시댁 어른들에게 예의를 갖추고 직원들에게도 친근하게 대했다. 모든 사람이 진아를 강태진에게 잘 어울리는 좋은 여성이라고 생각했다.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다. 진아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한 신부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감정이라는 것이 없었다. 오직 계산과 계획만이 있을 뿐이었다. 신혼여행에서도 진아는 사랑스러운 신부 연기를 계속했다. 강태진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라고 생각했다. 그는 진아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평생 함께할 것이라고 믿었다. 결혼 후 진아는 강태진의 재산과 회사 운영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남편의 일을 이해하고 도와주고 싶다는 명목이었다. 강태진은 아내의 관심을 고마워하며 회사 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진아는 빠르게 회사의 구조와 재산 상황을 파악했다. 그리고 강태진이 자신에게 완전히 의존하도록 만들어갔다. 그의 모든 일정을 관리하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조절했다. 점차 강태진의 세계에서 진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 되어갔다. 1년이 지나자 진아는 본격적으로 재산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각종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고 강태진은 아내를 믿고 모든 것을 허락했다. 진아는 그 돈을 자신의 명의로 된 비밀 계좌에 차곡차곡 모았다. 진아는 또한 강태진의 건강을 해치는 방법도 고려하기 시작했다. 직접적인 해를 가하지는 않았지만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었다. 강태진은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악화되고 있었고 진아는 이를 이용했다. 어느 날 강태진은 진아의 진짜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다. 진아가 전화 통화하는 것을
우연히 엿들은 것이었다. 그 통화에서 진아는 차갑고 계산적인 목소리로 자신의 계획을 누군가에게 설명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가 그런 사람일 리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후 진아를 유심히 관찰하면서 모든 것이 연기였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사랑, 관심, 걱정 모든 것이 가짜였다. 강태진은 충격과 배신감에 빠졌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일에도 집중할 수 없었고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다. 하지만 강태진도 오랫동안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었다. 그는 감정적 충격에서 벗어나 냉정하게 대응하기로 결심했다. 진아가 자신을 속였다면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었다. 강태진은 사립탐정을 고용해 진아의 과거를 철저히 조사했다.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다. 진아의 진짜 이름은 다른 것이었고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남성들을 속인 전력이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진아가 소시오패스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전혀 없었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인간이었다. 사랑이나 감정 같은 것은 그녀에게 존재하지 않았다. 강태진은 이 모든 증거를 모으면서 복수를 계획했다. 하지만 단순히 진아를 고발하거나 쫓아내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그녀가 자신에게 준 상처만큼 그녀도 고통받게 만들고 싶었다. 강태진은 진아 모르게 그녀의 모든 비밀 계좌를 추적했다. 그리고 법적 절차를 통해 그 돈들을 모두 동결시켰다. 또한 진아의 과거 행적들을 정리해서 수사기관에 제보했다. 동시에 강태진은 진아에게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대했다. 진아는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강태진이 자신을 더욱 신뢰하고 의존하고 있다고 여겼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졌다. 진아의 비밀 계좌들이 모두 동결되었고 경찰이 그녀를 체포하러 왔다. 사기와 배임 등의 혐의였다. 진아는 처음으로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제서야 진아는 강태진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가 그토록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연기가 들통난 것이었다. 강태진은 차가운 눈빛으로 진아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 나에게 준 고통을 이제 당신이 느껴보십시오. 진아는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동안 모은 증거들과 피해자들의 증언으로 인해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돈과 안정된 생활은 모두 물거품이 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진아의 진짜 모습이 세상에 드러났다. 언론들은 이 사건을 크게 보도했고 진아는 악녀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녀가 속인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내어 고발하기 시작했다. 감옥에서 진아는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다. 하지만 여전히 후회나 죄책감 같은 감정은 느끼지 못했다. 그녀에게는 그런 감정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계획이 실패했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만 있을 뿐이었다. 강태진은 진아가 감옥에 들어간 후에도 평온하지 못했다. 복수는 했지만 상처받은 마음이 쉽게 치유되지 않았다. 그는 다시는 누군가를 쉽게 믿지 못하게 되었다. 진아가 남긴 상처는 그의 마음 깊숙이 각인되어 있었다. 진아는 감옥에서 5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출소 후에도 그녀의 과거는 지워지지 않을 것이었다. 소시오패스인 그녀가 진정으로 변화할 가능성은 희박했다. 언젠가 다시 같은 방식으로 누군가를 속일 가능성이 높았다. 이 사건은 사회에 큰 교훈을 남겼다. 외모나 첫인상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소시오패스 같은 반사회적 인격장애자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강태진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조금씩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전에 순수했던 모습으로는 돌아갈 수 없었다. 진아라는 악몽은 그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결국 가난한 소시오패스 여자가 돈 많은 회장을 만났을 때 벌어진 일은 단순한 사기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선량함을 악용한 계획적인 범죄였고 피해자에게는 돈보다 더 큰 상처를 남겼다. 진아는 감옥에서도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타인의 고통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오직 자신의 실패에 대한 분석만 할 뿐이었다. 다음에는 더 완벽한 계획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상은 점점 이런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 진아 같은 사람들을 경계하는 방법들이 널리 알려졌고 피해를 예방하려는 노력들이 증가했다. 강태진은 나중에 자선 사업에 힘을 쏟으며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집중했다. 진아에게 당한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진짜 선량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리고 조금씩 인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나갔다. 진아의 이야기는 결국 악이 선을 이길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겼다. 일시적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소시오패스라는 장애가 있다고 해서 범죄가 정당화될 수는 없었다. 세월이 흘러 진아가 출소했을 때 세상은 많이 변해 있었다. 그녀 같은 수법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졌고 배경 조사나 신원 확인 절차들이 강화되었다. 이제는 예전처럼 쉽게 누군가를 속이기 어려워진 상황이었다. 진아는 출소 후에도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감정이 없었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할 방법만 찾았다 하지만 이제는 그녀를 아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성공하기 어려웠다. 결국 진아는 평범한 일자리를 구해 살아가야 했다. 그녀가 그토록 피하려 했던 가난한 삶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었다. 소시오패스인 그녀에게 이런 평범한 삶은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다. 반면 강태진은 시간이 지나면서 진아 사건을 교훈 삼아 더욱 현명해졌다. 그는 진정한 인간관계가 무엇인지 깨달았고 표면적인 것에 속지 않는 안목을 기를 수 있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한다. 외로움이나 욕망을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정한 사랑과 가짜 사랑을 구별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소시오패스 같은 위험한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말이다. 진아와 강태진의 이야기는 결국 선과 악의 대결이었다. 비록 과정에서 많은 상처와 고통이 있었지만 결국 정의가 승리했다. 그리고 이런 사건들을 통해 우리 사회는 조금 더 성숙해져 갔다. 가난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진아 같은 길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직하게 살아간다. 진아의 문제는 가난이 아니라 소시오패스라는 인격장애였다. 이런 사람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강태진 같은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과 치료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이런 사기를 당한 사람들은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트라우마도 크기 때문이다. 사회적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도 중요하다. 사람들이 소시오패스의 특징을 알고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길이다. 진아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비슷한 사람들이 존재한다. 우리 모두가 경계심을 갖고 서로를 보호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래야 진아 같은 악인들이 더 이상 선량한 사람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다. 해시태그 회장의 자식들을 버리면서까지 거지가 된 회장 2부. 진아 사건이 끝난 지 3년이 흘렀다. 강태진은 이제 65살이 되었고 그동안 겪은 일들로 인해 완전히 변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한때 한국 최고의 재벌이었던 그는 이제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그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다. 사건 이후 강태진은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 깨달았다. 그동안 돈과 권력에만 매달려 살면서 정작 가장 소중한 것들을 놓쳐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무엇보다 그가 후회하는 것은 자식들과의 관계였다. 강민준과 강소영. 두 남매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보다는 돈만 받으며 자랐다. 강태진은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했고, 대신 물질적인 것들로만 사랑을 표현했다. 그 결과 아이들은 돈의 가치만 알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로 성장했다. 민주는 32살이 된 지금까지도 자립하지 못하고 아버지 재산에만 의존하며 살고 있었다. 소영 역시 마찬가지였다. 29살인데도 제대로 된 일을 해본 적이 없었다. 진아 사건을 겪으면서 강태진은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방식으로 살아왔는지 깨달았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고 진정한 인간관계를 소홀히 했다. 그 결과 진아 같은 사기꾼에게 속기도 했고 자식들과는 돈으로만 연결된 관계가 되어버렸다. 강태진은 결심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 자식들에게 진정한 교육을 시켜주고 싶었다.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고 싶었다. 어느 날 강태진은 민준과 소영을 불러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 너희들에게 더 이상 용돈을 주지 않겠다. 그리고 회사의 모든 지분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다. 민준과 소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아버지가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에게는 아버지의 재산이 자신들의 미래를 보장해주는 유일한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민준이 당황하며 말했다. 하지만 강태진의 결심은 확고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정리해 놓은 상태였다. 태진그룹의 모든 지분을 공익재단에 기부하기로 한 서류에 서명까지 마쳤다. 강태진은 자식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돈에만 의존하며 살아왔지만 그것은 진정한 삶이 아니라고 했다. 이제부터는 스스로 일어서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강태진 자신도 모든 재산을 포기했다. 집도 차도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통장에는 최소한의 생활비만 남겨두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었다. 민준과 소영은 아버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들은 변호사를 찾아가 아버지의 정신감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강태진은 정상이었고 모든 법적 절차도 완벽하게 처리되어 있었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원망했다. 어떻게 자식들을 버리고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느냐며 분노했다. 하지만 강태진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었다. 아이들이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다. 민준과 소영은 아버지와 연락을 끊었고 친구들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 그들의 친구들 대부분이 재산 때문에 사귄 사이였기 때문에 돈이 없어진 지금은 만날 이유가 없었다. 민준은 생전 처음으로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하지만 30이 넘은 나이에 특별한 기술이나 경험이 없으니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 면접을 보러 다녔지만 번번이 떨어졌다. 그동안 얼마나 안일하게 살았는지 깨닫게 되었다. 소영도 마찬가지였다. 지금까지 쇼핑과 모임에만 시간을 보냈던 그녀에게 일이란 너무나 낯선 것이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월세를 내려면 돈을 벌어야 했고 그러려면 일을 해야 했다. 강태진은 아이들의 소식을 멀리서나마 지켜보고 있었다. 마음이 아프지 않을 리 없었다. 하지만
이것이 아이들을 위한 길이라고 믿었다. 아이들이 진정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몇 달이 지나자 변화가 시작되었다. 민주는 드디어 작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다. 급여는 적었지만 처음으로 자신의 노동으로 번 돈이었다. 그 돈으로 산 첫 번째 식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느꼈다. 소영도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손님들의 주문을 받고 커피를 만드는 일이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차 익숙해졌다. 무엇보다 자신이 직접 일해서 돈을 번다는 것이 새로운 경험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남매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돈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의 노고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았다. 민주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다. 다른 직원들보다 늦게 시작한 만큼 더 노력해야 했다. 밤늦게까지 남아서 일을 배웠고 주말에도 공부했다. 그러자 점차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상사들도 그의 성실함을 높이 평가했다. 소영은 카페 일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세상에는 정말 많은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좁은 세계에서 살았는지 깨달았다. 1년이 지나자 두 남매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민주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고 소영은 카페 매니저로 승진했다. 그들은 이제 스스로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예전만큼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자립할 수 있었다. 어느 날 민준이 먼저 아버지에게 연락을 했다. 그동안의 원망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버지, 한번 만나뵐 수 있을까요? 강태진은 그 전화를 받고 눈물을 흘렸다. 아들이 먼저 연락을 해온 것이 너무나 감사했다. 그동안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른다. 만남의 장소는 작은 동네 식당이었다. 강태진은 이제 고급 레스토랑 대신 서민들이 가는 작은 식당을 즐겨 찾았다. 민주는 소박한 차림의 아버지를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다. 강태진은 자신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차근차근 설명했다. 그리고 민준도 자신이 겪은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처음에는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준의 말을 들으며 강태진은 뭉클했다. 아들이 자신의 의도를 이해해주기 시작했다는 것이 감사했다. 며칠 후 소영도 아버지를 만났다. 그녀도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철없이 살았는지 인정했다. 아버지, 죄송해요. 그동안 너무 어린아이처럼 행동했던 것 같아요. 강태진은 딸을 꼭 안아주었다. 이런 따뜻한 포옹을 언제 마지막으로 해봤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소중한 순간이었다. 그 후로 가족의 만남이 정기적으로 이어졌다. 예전처럼 호화로운 식당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소박한 곳에서 만났지만 대화는 훨씬 진솔해졌다.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고민을 털어놓으며 진정한 가족다운 시간을 보냈다. 민주는 회사에서 승진을 거듭했다. 그의 성실함과 노력을 인정받아 팀장이 되었다. 급여도 많이 올랐다. 하지만 그는 돈을 함부로 쓰지 않았다. 그동안 배운 검소함의 가치를 잊지 않았다. 소영은 카페 운영에 재능을 보였다. 고객 서비스와 매장 관리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다. 사장도 그녀의 능력을 인정해 매장 운영을 맡겼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무언가를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강태진도 새로운 삶에 적응했다. 그는 작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숙제를 도와주는 일이었다. 돈은 벌지 못했지만 아이들의 밝은 웃음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졌다.
또한 그는 노숙자들을 위한 급식소에서도 봉사했다. 한때 최고 재벌이었던 그가 이제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 누구도 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지 못했고 그저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할아버지로만 생각했다. 2년이 흘렀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민준이 다니던 회사에서 그를 임원으로 승진시키겠다고 제안한 것이었다. 그의 능력과 성품을 높이 평가한 결과였다. 민준은 자신의 힘으로 성공을 이룬 것이 자랑스러웠다. 소영은 자신만의 작은 카페를 열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모은 돈과 은행 대출을 받아서 꿈에 그리던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었다. 비록 작은 카페였지만 그녀의 정성이 가득 담긴 곳이었다. 강태진은 아이들의 성장을 보며 뿌듯해했다. 비록 물질적으로는 예전보다 못하게 살고 있었지만 정신적으로는 훨씬 풍요로워졌다. 무엇보다 아이들과의 관계가 진정한 가족 관계로 발전한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다. 어느 날 소영의 카페 개업식에 강태진이 참석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분위기의 카페였다. 소영은 아버지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아버지 덕분에 제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이 카페는 제가 직접 만든 첫 번째 작품이에요. 강태진은 딸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참았다. 이보다 더 큰 성공이 어디에 있을까 싶었다. 민준도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 회사의 중요한 사업을 총괄하는 역할이었다. 그는 이제 아버지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다. 강태진이 기부한 공익재단에서 그를 다시 찾아온 것이었다. 재단의 운영에 그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하다며 이사장직을 제안한 것이었다. 강태진은 고민했다. 다시 조직의 책임자 역할을 맡는 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재단 관계자들은 그의 변화된 모습을 높이 평가했다. 돈에 대한 욕심을 완전히 버린 지금의 그라면 재단을 올바르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강태진은 아이들과 상의했다. 민준과 소영 모두 아버지의 결정을 지지했다. 이제 아버지가 다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재단 이사장이 된 강태진은 예전과 완전히 다른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권위적이지 않고 소통을 중시했다.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함께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재단의 분위기도 훨씬 좋아졌다. 재단에서는 교육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한 장학사업과 노인 복지 사업을 주로 했다. 강태진은 직접 현장에 나가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더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고민했다. 어느 날 재단에서 지원하는 한 학생이 강태진을 찾아왔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대학 진학을 포기하려던 학생이었는데 재단의 장학금 덕분에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감사 인사를 하러 온 것이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학생의 눈에는 희망이 가득했다. 강태진은 그 모습을 보며 진정한 보람을 느꼈다. 예전에 회사에서 큰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보다 훨씬 큰 기쁨이었다. 민준과 소영도 각자의 분야에서 꾸준히 성장했다. 민준은 회사의 핵심 임원이 되었고 소영의 카페는 동네 명소가 되었다. 그들은 이제 아버지가 없어도 충분히 독립적으로 살 수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돈의 가치를 제대로 알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예전처럼 함부로 쓰지 않고 진정으로 필요한 곳에 의미 있게 사용했다. 또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줄도 알게 되었다. 민주는 회사에서 사내 복지 제도를 개선하는 일에 앞장섰다.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늘리고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정책들을 도입했다. 그의 이런 노력은 회사 전체의 분위기를 좋게 만들었다.
소영은 카페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했다. 매월 독거노인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고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무료로 제공했다. 작은 실천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다. 3년이 더 지나자 강태진 가족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 있었다. 예전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 같았다. 무엇보다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가족이 되었다. 강태진은 이제 이른이 가까운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활기차게 재단 일을 하고 있었다. 그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재단은 사회에서 인정받는 기관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변화된 모습에 감명받았다. 어느 날 기자가 강태진을 인터뷰하러 왔다. 한때 최고 재벌에서 모든 것을 포기한 그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회장님,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모든 재산을 포기한 것을 말이에요? 강태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 인터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성공의 기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민준과 소영도 그 인터뷰를 보았다. 두 사람은 서로 눈을 마주보며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의 선택이 얼마나 옳은 것이었는지 이제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다. 소영의 카페에서 간단한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화려한 음식은 아니었지만 가족이 함께 만든 음식이라 더욱 맛있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저희를 진정한 어른으로 만들어주셔서. 민준의 말에 소영도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 덕분에 저희가 진짜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었어요. 강태진은 두 자식을 바라보며 뿌듯해했다. 이들이야말로 자신이 이룬 가장 큰 성공작이었다.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진정한 보물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강태진의 이야기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부모 교육 세미나에서 강연을 요청받기도 했고 책을 쓰자는 제안도 들어왔다. 하지만 그는 유명해지는 것보다 현재의 일에 더 집중하고 싶다고 했다. 강태진은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부모들에게 교훈이 되기를 바랐다. 돈만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랐다. 아이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을 말이다. 민주는 결국 자신의 회사를 차렸다. 작은 규모였지만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하는 회사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그동안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좋은 기업 문화를 만들어가려고 했다. 소영은 카페 사업을 확장했다. 하지만 무리한 확장보다는 질을 중시했다. 각 매장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카페가 단순한 수익 창출 수단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따뜻한 공간이 되기를 바랐다. 어느 봄날 강태진은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날이었다. 그는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5년 전만 해도 자신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돈과 권력만이 전부라고 생각했고 그것들을 위해 정작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렸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민준에게서 온 전화였다. 아버지,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소영이와 함께 뵙고 싶어요. 강태진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지, 어디서 만날까? 이런 평범한 대화가 그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는 것을 이제 확실히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돈 걱정은 없지만
그렇다고 사치스럽지도 않은 적당한 삶을 살고 있었다. 강태진은 자식들을 보며 감사했다. 그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비록 험한 과정을 거쳤지만 결국 제대로 된 어른으로 성장했다. 민준과 소영도 아버지를 존경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아버지의 선택이 이제는 가장 위대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했다.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자신들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강태진 가족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 돈은 적어졌지만 마음은 풍요로워졌다.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회에 기여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었다. 강태진이 자식들을 버리면서까지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은 결코 버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최고의 교육이었고 가장 큰 사랑이었다.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준 완벽한 사례였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돈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이다. 몇 년이 더 흘렀다. 강태진은 이제 70대에 접어들었다. 몸은 예전만큼 건강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다. 재단 일도 후배들에게 넘겨주고 이제는 진정한 은퇴를 준비하고 있었다. 민주는 자신의 회사를 중견기업으로 성장시켰다 하지만 규모보다는 가치를 중시하는 경영 철학을 유지했다. 직원들의 복지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배운 진정한 리더십을 실천하고 있었다. 소영의 카페 체인도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무분별한 확장보다는 각 지역과 상생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했다.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고 청년 창업가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카페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다. 어느 날 강태진은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다. 초기여서 치료 가능하다고 했지만 나이를 생각하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는 담담했다. 자신의 인생에 후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민준과 소영은 아버지의 병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아버지의 의연한 모습을 보며 자신들도 마음을 다잡았다. 치료 과정에서 아버지를 정성껏 돌보았다.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도 강태진은 여전히 봉사활동을 계속했다. 병원에서 같은 처지의 환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의료진들도 그의 긍정적인 에너지에 감동받았다. 치료 과정에서 강태진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볼 시간을 가졌다. 젊은 시절 돈과 권력을 위해 달려왔던 때도 있었고 모든 것을 잃었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했다. 사랑하는 자식들과 진정한 관계를 맺고 사회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6개월간의 치료 끝에 강태진은 완치 판정을 받았다.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 빠른 회복이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가족들의 사랑이 치료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의료진은 평가했다. 건강을 회복한 강태진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정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었다. 돈으로만 자식을 키우려는 부모들에게 올바른 교육 방법을 알려주고 싶었다. 이 프로그램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부모들이 참여했고 자신들의 교육 방식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강태진의 이야기는 사회 전반에 교육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었다. 민준과 소영도 각자의 분야에서 아버지의 철학을 이어받아 실천했다. 민준은 차세대 경영인 육성 프로그램을 만들어 젊은 창업가들을 지원했다. 소영은 청년들에게 창업 기회를 제공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했다. 강태진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하나의 전설이 되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준 사례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었다. 강태진은 자신의 마지막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한때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고 있었죠. 진짜 부는 은행 계좌에 있는 숫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죠. 여러분도 지금이라도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말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회장의 자식들을 버리면서까지 거지가 된 회장의 이야기는 결국 가장 큰 부자가 된 회장의 이야기였다. 진정한 부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의 이야기였다.